I'm just excited to race in Korea. Yeah, yeah. I really like being in Korea and running on the trails. They're very beautiful. 이 트레일러닝 뭐가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새벽부터 동두천에. 이번에 처음인데요. 네.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도전하게 됐어요. 네. 완주가 목표라서 사실 그냥 완주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새벽부터 언제 어디서 오셨나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네. 언제 출발해서? 몇 시에 출발했지? 6시쯤에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완주가 목표여가지고 같은 회사분들이랑 같이 연주하고 싶습니다. 요즘 트레일러닝 인기가 많죠? 요즘 회사에서 유행해가지고 계속 다 같이 하자고 하셔서 네.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그 대회 참가도 어렵다 그러던데. 신청이 추첨이었어가지고 네. 다행히 다 같이 돼서 네. 오늘 기회가 돼가지고 다 같이 오게 됐네요. 이제 다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올라가야 할 때 그때 많이 힘들었죠. 그럼 계속 올라갑니까? 내려가면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가야죠.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일반 도로에서 달리는 거랑은 뭐가 다른가요? 도로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달리는데 트레일러닝은 자기가 코스에 따라서 운용을 하면서 뛰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다르죠. 과학적인 달리기가 필요하군요. 오르막길에서는 이제 좀 체력을 비축을 해뒀다가 내리막에서 빨리 뛴다거나 평지에서 좀 많이 달려간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좀 뛰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경사도 되게 좀 가파르고 작년에 한 10시간 나왔거든요. 50km이긴 한데 올해는 그래서 낮춰서 20km 왔습니다. 20km는 그래도 무사히 그냥 빨리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올해는 오면은 그냥 바로 짐 맡기고 이제 바로 워밍업 시작해서 그냥 막 되게 비장하게 있다가 시작하는데 여긴 나름 좀 뭔가 축제 같은 분위기라서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천시는 왕방산, 해령산, 그 육산을 산림 자원을 하려고 해서 대회가 펼쳐지게 되는데 아름다운 자연과 또 탁 트인 능선을 바라보면서 우리 러너들과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달리는 최고의 인기 있는 코스로서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최고의 대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회는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 40명의 외국인 선수, 15개국의 외국 선수들이 참가하고 우리 주한미군이 함께 참석해서 아마 국제대회로서 아마 손색이 없는 그런 국제대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뛰기 너무 시원하고 좋았고요. 코스도 임도길이 많아가지고 뛰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답사도 많이 왔고 또 여기 작년부터 계속 왔는데 이 산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로드와 산길 적절하게 섞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우리 달리미에게는 아주 좋은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비는 13km에서 15km 그 오르막 구간, 그 마의 오르막 구간이라고 하죠. 거기만 조금 힘들었고 나머지는 다 뛰기 괜찮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골든 트레일 시리즈 첫 대회인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는데 잘 버텨서 들어왔고 중간중간에 애기랑 아내가 응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힘들었지만 참고 들어와서 뿌듯합니다. 네. 코스가 아기자기하면서도 정말 좀 힘들만 하면 또 내리막이 이어지고 해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코스여서 좋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가 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동두천시에서
6개 산 능선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기는 코리아 50K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의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박형덕 동두천 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은종희 동두천시 육상연맹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은종희 부회장님, 지난 주말이죠. 동두천시에서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가 열렸는데 트레일 러닝 약간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종목입니까? 트레일 러닝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산길, 숲길, 초원 등 포장되지 않는 지형을 달리는 활동입니다. 트레일과 러닝의 합성어로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운동입니다. 마라톤보다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겠군요. 마라톤보다는 지형이 높고 험하다 보니까 2배, 3배 정도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은 부회장님, 이번 그 동두천 트레일 러닝 대회 직접 참가하셨는데 완주를 하셨습니까? 네, 저는 50km 부분에 참가를 했고요. 9시간 15분에 완주를 했습니다. 9시간이면 좋은 기록인가요? 전체 참가자 수가 50K 부분은 904명이 출전을 했고 저는 한 153등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50km 구간에 이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또 이 굉장히 자연 경관이 보면서 좋았던 점도 있을 텐데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네, 동두천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는 전국에서 가장 악명 높고 험하기로 유명한 대회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그 상승고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몸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지제 고개에서 왕방산 가는 정상에서 가는 코스 정상에서는 철쭉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중간중간에 힐링이 좀 되었었고요. 그리고 기피울 구간에서 왕방산 국사봉까지 가는 구간이 제일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계속 오르막이다 보니까 끝이 없는 오르막이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지치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 구간을 넘고 이게 서니까 참고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참가했고 국내 선수들도 많았는데 다른 선수들은 다 잘 하시던가요? 네,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상위 그룹에서 출발을 해서 뛰다 보니까 잘 뛰는 선수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외국인 선수들은 특히 체력이다 그 체형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선수들보다는 더 잘 달리는 느낌이었고요. 국내 선수들 중에서는 마른 체형이고 체력이 좋은 선수들은 확실히 국내 선수들 중에서 잘 달렸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네네. 네, 이번 대회 외국인 선수까지 포함해서 2,30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동두천 트레일 러닝에 대한 이 반응이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 계시니까 어떤 열기가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5,000명 이상이 참가 신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 국내 대회 러닝 대회 최초로 이제 추천제를 신청해서 2,300여 명의 선수들이 이번에 참가한 대회인데 아마 평균 경쟁률이 2.5대 1로 이럴 정도로 상당히 그 대회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사실 날씨는 상당히 쌀쌀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은 그야말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열기가. 아마 전국에 모인 선수들의 에너지가 아마 대회장을 좀 가득 채웠고요. 출발할 때 또 꼬린 지점을 통과하면서 이게 환하게 웃는 선수들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뛰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절로 이렇게 뛰어난 날이었는데 특히 올해는 역대 최다 참가자 수를 기록하면서 아마 동두천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가 아마 이상과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사실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네네.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모였을 것 같은데 네네. 동두천시에 최근 들어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모인 거 아닙니까? 이게 동천시가 특히 이제 보산동 관광특구에서 이게 치러진 대회는 그 한 지역에 지금 국한되어 있는데 이 좁은 그 관광특구 지역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그 주로 이제 활동하던 그런 시설이었는데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좀 요즘에 많이 그 지역이 좀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출발 지역을 위치를 바꾸게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트레일 러닝 대회는 산악지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중점을 좀 두고 이번에 대회를 치렀고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관 선수에 대한 시민 의식이 상당히 수준이 또 높았고, 또 우리 의료기관이나 또 공공기관의 그 많은 협조, 또 자원봉사자들의 그 협조 덕분에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게 혹시 그 산행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꼬린 지점까지 아마 그 선수들이 도착 시간이 빨리 뛰는 분들은 50K면 한 5시간에서 7시간 하지만 마지막 오는 주자들이 보통 18시간 이상씩 걸리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한 분의 또 낙오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요소요소에 자원봉사자들이 그분들이 안전하게 러닝할 수 있게끔 많이 협조를 또 해주셨고, 또 혹시 모를 기상의 이변에도 대비해서 저희가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와서 이번 대회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잘 치러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함께해 주신 그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그 노고와 또 관계 인력, 이런 인력도, 소방이나 네. 또 의료기관, 또 해병전후회나 또 수방사전후회, 또 많은 또 자원봉사 단체들이 함께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국제 트레이닝 러닝 50K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원부 회장님, 이번 대회가 코리아 50K 대회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트레일 러닝 대회 중에서도 벌써 11번째니까 역사가 짧지 않은데 이번 대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동적국제 트레이닝 대회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권위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회 종목은 총 3가지로서 50K, 20K, 10K 3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50K 같은 경우에는 출발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벽 6시에 출발을 하고요. 네. 제한 시간은 13시간입니다. 13시간. 그리고 20K는요? 20K는 9시에 출발을 하며 7시간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네, 시장님, 이 대회 아까도 짧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대회 출발 지점과 이 고린 지점이 네네. 이 동두천 관광특구안에 있는 한미 우회 광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보산동의 이 관광특구 저도 가봤는데 이 동두천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히 이곳을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보산동 관광특구의 지금 한미 우회 광장에서 이제 출발과 꼬린 지점을 동시에 갖게 됐는데요. 사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원도심의 그 활력을 좀 도모하기 위한 사실 전략적 결정이기도 합니다. 과거 그 지역이 보산동 미군 기지이고 또 과거 2만 5천 명의 주한미군이 주로 생활하던 무대인데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상권이 좀 이축이 되고 또 주변이 점점 그 시민들에게 멀어져가는 그런 인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시민들뿐만 아니라 또 트레일 러닝 대회를 참가한 선수들에 대한 우리 동두천시의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문화 인식도 좀 구축시키고 또 대회를 좀 산 쪽에서만 펼치다 보니까 시민들이 정작 잘 알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도심에서 출발과 또 꼬린 지점을 탐문해서 시민들도 이 대회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고 또 트레일 러닝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꼭 산악인만이 아닌 도심과 함께 어우러서 대회를 치르는 좀 특색이 있는 대회를 치르고자 했는데 이번에 상시 원도심 주한미군이 활동하던 그런 그 시설이 우리 대한민국의 트레일 러닝 대회 참관 선수들의 그런 축제장이 열렸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그런 대회고 전 성공적으로 대회가 잘 치러졌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이 대회에 많은 관심을 함께 줬던 데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시장님께서 대회 자체의 성공, 네네. 안전 측면에서의 이 성공적인 마무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이번 대회가 이 동두천시에 가지는 의미가 이 문화 교류라든지 그렇습니다. 또 지역을 알리는 이런 그 효과가 작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많은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요.
모처럼 또 상권이 좀 위축됐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또 상인분들한테 또 좀 그 우스꽝도 펼쳤고 또 우리시가 이번 트레이닝 러닝 대회에서 이 참관 선수들에게 그 보산동 관광 특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을 좀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도심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 당일 참가자 또 가족 또 자원봉사자 또 응원하신 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대회도 치르고 또 소통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또 상권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역 내 카페나 또 음식점 또 여러 부분의 그 직간접적인 그런 그 수익도 창출하고 또 그분들이 이 트레이닝 러닝 대회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그 시민들의 그 상권의 그 새로운 그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부분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보산동 하면은 과거 미군 문화인데 이번 트레이닝 러닝을 통해서 문화적 관심이 새롭게 또 유입된 점이 좀 의미 있는 대회가 된 것 같아서 새로운 비전을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번 대회 지금 만여 명 가까이 이제 네네. 전체적으로 참가를 했는데 네네. 또 그분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 많았다면서요. 그래서 예. 특히 또 이 주변 상인들도 많이 반겼을 것 같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대부분 마라톤들이나 또 많은 대회를 우리가 대형시에서 대회를 치러 보면은 이 마라톤만 해도 그 매니아들 층이 보면은 그 생활에 여유가 있고 또 건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령층이 좀 다양했는데 이번 트레이닝 러닝 대회는 아무래도 고난도 체력을 요하는 대회에서 그런지 몰라도 주가 거의 젊은 층이었습니다. 뭐 20대부터 뭐 주가 한 3, 40대가 이렇게 주로 이루어졌고 또 이번엔 또 국제대회다 보니까 또 15개국에서 40여 명의 그 외국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 세계대회도 많이 참석을 해봤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그분들이 뭐 20대, 30대 젊은 층이다 보니까 도시가 한층 젊어진 느낌. 네. 그런 걸 이번 느꼈던 이런 대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대회를 적극 좀 대회를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대회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젊은 층이 많이 좀 유입을 해서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본 대회였습니다. 네. 동두천에서 열린 그 트레일 러닝 대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민들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이 동두천의 기본적인 이 수려한 자연 환경, 특히 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동두천을 대표하는 6개 산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동두천은 그 이게 분질이 이루어졌는데 이 그 동서남북 6산이 그 도심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근데 6산이 정말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수려한 이게 숲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그 대한민국 100대 명산의 하나인 소요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번에 또 과거에는 이 국제 트레이닝 러닝 대회를 왕방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왕방산이 또 있고 그다음에 해룡산 그리고 우리 동천 동천에서 가장 높은 산이 국사봉, 네. 그다음에 칠봉산, 마차산 이렇게 6산이 이렇게 우리 동천시를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산들에 지금 다양한 이 그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 휴식 공간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산림이 전체 면적이 68%이다 보니까 산림을 활용한 많은 휴양시설 그리고 시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그 인프라를 지금 많이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자연휴양림은 우리가 그 왕방산 휴양림을 70만 평방킬로미터에 그 조성을 하고 있어서 경기도 최초의 산림복합지구로 이제 선정이 돼서 숙박과 또 림스파, 트리탑 테크로드 그리고 치유의 숲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최고의 그 숙박과 자연과 숲과 어울려진 그런 시설을 이용해왔고요. 아마 그 이용률이 그 숙박 시설 같은 경우나 그 이용률이 근 100%에 육박할 정도로 지난해만 해도 17만 명이 이렇게 와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데
왕방 수영림 내에는 또 놀자습도 함께 있어서 어린이들과 또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시설이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시장님, 동두천 그 자연 경관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네네. 부회장님, 이 트레일 러닝 대회와 함께 이 동두천에 대표적인 또 레포츠 대회가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내년 가을에 열리는 왕방산 MTB 대회인데요. 이게 어떤 대회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왕방산 MTB 대회는 매년 가을 열리는 동두천 대표 산악 레포츠입니다. 국내외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동두천은 산악 자전거에 최적화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수려한 산세와 난이도별로 세분화된 MTB 코스가 참가자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합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대회장을 찾을 수 있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도 왕방산 MTB 대회의 큰 장점입니다. 네, 시장님. 그 동두천을 대표하는 그 최대 명산이라면 소요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소요산 지금 확대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동천 최대 관광지 아마 소요산은 아마 그동안 단순한 등산, 산책, 또 중장년층 방문객이 좀 극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은 소요산 이런 약 50만 km/평방미터의 가족 단위의 좀 방문객이 좀 즐기고 또 머무를 수 있는 종합 휴양공원으로 좀 변모시켜서 수도권의 대표 관광 휴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소요산 유원지 자연형을 좀 하천을 좀 복원을 시키고 또 테마형 상가를 좀 조성하고 국제 스케이트장을 또 유치해서 또 파크 골프장 36호를 또 만들고 또 소요산 내연공원 조성 그리고 소요산 별연습 테마파크 내 철쭉 동산을 좀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반려상 동물 테마파크를 함께 조성하고 우리가 동막골 산림 야영장을 좀 조성하는 그런 계획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는 이 태릉 순촌의 그 스케이트장을 대체하는 그런 그 빙상 경기장인데 동두천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유치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실 국제 빙상장 유치는 그 국제 태릉 스케이트장이 그 국제 유네스코에 등재됨에 따라서 철거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4년도죠. 2월에 공모를 해서 저희를 비롯한 6개 지자체가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당시 대한체육회장선거와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로 이제 합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좀 보류된 상태인데요. 올 2월 또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끝났고 아마 이번 대선인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아마 국제빙상장 공모가 아마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는 그 동천하면 국제 빙상 도시잖아요. 우리 동계올림픽에 걸출한 그 메달리스트가 우리 동천 출신이고 또 그 얘가 김동성이나 또 최재원 같은 걸출한 스타가 대한민국 국제 빙상을 우리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수를 또 배출한 도시고 지금도 우리 국제 빙상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국가대표가 3명이 이렇게 발탁이 될 정도로 빙상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하얼빈 동계아시안 게임에서도 우리 그 차민기 선수와 김민주 선수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서 빙상 도시에서의 그 큰 그 역할을 또 해주셨고 대한민국 빙상 인프라를 한층 더 높이는데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아마 빙상장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빙상터미널을 운영한다든지 또 빙상장을 또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천시는 과거 주한미군이 52년부터 주둔했던 북해슬 부지에 미군이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토지를 반환을 해서 환경 정화를 끝내고 좀 매입까지 끝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까지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빙상장 동천의 유치가 결정이 된다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고, 특히 또 주한미군 공여지는 미군이 반환하게 되면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또 개발하겠다고 동천시와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70년 동안 또 우리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만큼 국제 빙상장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동천에 대해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그 철학과 맞떨어지기 때문에 국제 빙상장은 반드시 동두천에 유치가 돼서 수도권에 위치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특히 GTX 고속철도 출발점과 전철역이 동시 두 개에 같이 맞물려 있는 15분 내에 접근이 용이한 국제 빙상장은 반드시 동두천에 유치해야 하는 것이 맞아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빙상장은 반드시 동두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대한체육회가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 경기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계획도 들어있는데, 네네. 지난해 9월에 이 동두천시가 사업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들었으면 상당히 인기를 끌 것 같은데요. 2027년 목표로 아마 완공이 되면 큰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해산 학대 개발과 더불어서 테마가 있는 관광 산림 휴양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시면 아마 힐링도 되고 또 반려견도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담 마무리할 시간인데 은 부회장님, 이번에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는데 동두천시의 그 육상인으로서 이번 대회에 대한 그 소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동두천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가 국내에서 인기 높은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며 육상연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본부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동두천이라고 하면 대부분 미군 부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을 통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레저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동두천시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